방금 소개받은 애터미를 만나 백조를 꿈꾸는 스타마스터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사람이 꽉 차다 보니까 꽉 찬 만큼 열정적인 강의를 품어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시는 길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어서 그래도 저는 좀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오거든요. 1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차가 막히지 않아서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또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애터미를 가는 그 길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의 소개를 잠깐 짧게 하고 예, 시작하게 할게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스크린 골프장을 제가 7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 전에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제가 또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뭔가 하나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건강식품 사업을 제가 판매사원부터 팀장, 소장, 대리점 지상까지 하고 제가 이제 건강식품을 접으면서 다시 골프에 빠져서 골프에 미쳐서 예, 골프가 최고인 줄 알고 맨날 스크린 골프장 가서 남의 가게에서 돈 벌어주느니 내 가게 차려놓고 나도 놀고 돈도 벌자 딱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고 골프를 시작했으니 당연히 이글도 해야 되고 또 싱글도 해야 되고 홀인원도 해야 되고 다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아니, 다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아직까지도, 예, 임페리얼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페리얼 갈 때까지 달리려고 저는 처음부터 큰 각오를 갖고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누군가는 사업을 할 때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은 정말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우리 붕어빵 니역 하나 준비하고 기계 준비하면 되시죠. 근데 점포에 들어가려면 또 가게 얻어하셔야 되고 인테리어 하셔야 되고 다 각자의 볼륨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도 애터미를 시작할 때 스크린 골프장을 버리고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도 목숨 걸고 했고 애터미도 목숨 걸고 하셔야 되고 목숨 걸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갔는지 예, 그 노하우가 듣고 싶으시죠? 네. 자,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는 성공의 뭐라고 그래요? 반이라고 해요. 예. 내가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면 임페리얼 갈 때까지 반은 성공한 거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해야 누구보다 빠르게 갈 수 있고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그 길라잡이를 여러분께 오늘 공개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다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음 먹고 오신 분들만 저는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사업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업을 이미 다 알아봤고 애터미의 비전도 봤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까?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한 1억씩 딱 준비하고 시작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자, 나는 1억은 안 돼도 그래도 2, 3천 원 내가 준비한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붕어빵 장사하려면 여러분 돈 미천 얼마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내가 구두 닦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본 자금이 얼마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아가씨 때 여의도에서 그냥 근무를 했거든요. 저희 회사 바로 앞에 그 구두 부스라고 그러나요? 박스라고 그러나요?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그 박스 있죠. 거기 권리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두빵 하나 하는데 권리금이 1억이야? 이랬거든요. 샌드위치 팔고 아침에 출근길에 은행 거기가 이제 금융가 그 길이다 보니까 출퇴근 인원이 엄청 많아요. 오전 타임에만 차를 잠깐 대고 샌드위치와 김밥을 파는데 그 차가 잠깐 서 있다 가는 거예요. 구두빵은 부스라도 자리에 만들어져 있지만 차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권리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권리금이 몇 천만 원씩 가요. 저는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이거 애터미 사업 맞나요? 네. 그럼 사업 자금은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맞죠? 근데 나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을 준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를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나는 내 가게를 내가 카샵을 할 건지 홈샵을 할 건지 센터를 낼 건지 거점을 차릴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내 상황에 맞게. 나는 차도 없어. 그럼 우리 홈샵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홈샵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뭘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집에 방문한 누군가가 왔을 때, 내 친구라도 왔을 때, 동네 옆집 아줌마라도 커피 한잔하러 왔을 때 보여줄 장식장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뭔가 내가 제품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제품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너 애터미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없는데 우리 집에 우리 그 왜 요즘에 렌탈로 쓰는 것들 되게 많죠. 정수기도 있고 비데도 있고 이런 거 필터 교체하러 오시는 분들도 내 거실에 장식장에 그렇게 DP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무슨 생각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사가거든요. 실사례로 정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잡고 내가 어떻게 볼륨을 시작해서 애터미를 진행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스폰서와 상의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판매사, 지금 오늘은 이미 판매사를 가신 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그럼 나 판매사 갈 때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250만 포인트를 해서 500만 포인트의 물건을 우리가 보름 동안 판매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남기고 싸그리 다 팔았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잘한 걸까요? 잘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판매사를 가시는 거는 이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나의 볼륨 크기를 얼마큼 할 건지를 내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쫙 써요. 제품 목록. 내가 오늘부터 시작이야. 카샵을 준비할 거야. 홈샵을 준비할 거야. 거점을 차릴 거야. 그럼 나는 제품을 어떤 것들을 몇 가지씩 갖고 있을지를 내가 스스로 정해서 그거를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처음에 제가 이거 애터미 시작할 때는 이런 교육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했던 방문 판매업, 건강식품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지사장을 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기본 재고 물량을 계속 돌리는 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판매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노트에다가 판매사 갈 때 필요한 목록을 쫙 써놓고 내가 기초 물량으로 몇 개를 갖고 있을지 내 스스로 정했어요. 그리고 또 스폰서가 그걸 알려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해모임 나는 스타트에 한 세트를 무조건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오늘 한 박스가 팔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채워야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사업이지, 내가 물건을 다 빼갖고 싹 다 팔고 한 개도 없어. 이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판매원인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건지 나는 판매원으로 그냥 판매만 하실 건지는 본인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획, 내가 판매사, 오토 판매사까지 갈 때 나는 어떻게 플랜으로 할 건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셔서, 직급도 물론 계획이지만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해가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제품을 판매도 해야 되지만 판매를 잘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떠한 제품은 내가 해모임은 너무 잘 파는데 나는 또 앱솔루트 화장품을 정말 못 팔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잘 팔아요. 내가 잘 쓰지 않고 제가 잘 먹지 않고 바르지 않는 것들은 잘 못 팔아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랐는데 너무 좋으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하죠. 재밌는 영화 봤는데 혼자 보고 혼자 재밌다고 막 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거 봐봐.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애터미 제품도 똑같죠. 먹어보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저렴해. 어때요?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너도 이거 써. 이거 피부크림 진짜 싸고 좋아. 이거 되는 거거든요. 자, 제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인의 체험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생활 필수품을 써보면 되죠. 근데 이제 건강식품은 체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나오죠. 꾸준히 먹어봐야 되고 이러는데, 자, 건강식품은 약하고 달라서 약은 바로 먹으면 효과를 보지만 건강식품은 바로 먹었다고 효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약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효과를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 체험으로 내가 빠르게 체험하고 싶다면 최소한 매일 먹어야 되는 정량의 3배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런 체험을 내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밀크시슬을 하나를 먹었어요. 우리 밀크시슬 하나씩 먹는 거 맞죠? 제가 2알을 먹어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가 몇 알을 먹었을까요? 그 4알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침에 잠은 깼는데 눈이 잘 안 떠지지 않아요, 여러분? 눈 뜨기가 힘들죠. 그게 이제 피곤하면 그러거든요. 우리가 피곤할 때 어디가 제일 먼저 피로감이 오느냐면 눈이 제일 먼저 피로감이 와요. 그 이유는 눈에 모세혈관이 가장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눈에 빨리 피로감이 오는 것처럼 내가 잠은 정신은 깼는데 눈이 잘 안 떠져. 이럴 때 우리 루테인도 생각하죠. 근데 밀크시슬을 밤에 4알을 딱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이 편안하게 떠져요. 한번 이런 것들은 체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누군가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체험을 했던 거는 언제였냐면 제가 골프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 퇴근 시간이 새벽 1시예요. 1시인데 제가 어쩔 때는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그때는 부업이었기 때문에 3시에 라운딩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거의 잠을 못 자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옷을 다 거의 다 입고요. 화장도 다 했어요. 잠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근데 제가 그럴 때 밀크시슬을 먹어요. 근데 눈이 너무나 편하게 떠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저는 새벽형 라운딩 가시는 분들한테는 해모임하고 밀크시슬하고 이렇게 세트로 많이 2~3배씩 먹고 자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또 제가 저만 체험하냐? 그럼 전 제 주변 사람한테 또 막 알려요. 눈이 피곤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하면 눈이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뜰수록 눈이 더 시려요. 눈이 시려면 어떻게 사람들이 눈을 작게 조리거든요. 그게 눈이 시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 딱 루테인을 3~4알을 그냥 한꺼번에 드셔보세요. 그럼 딱 20분 안에 눈을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뜨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어차피 나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사업을 하실 거니 본인의 체험을 최대한 많이 늘리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사업의 크기를 맞춰서 홈샵이 돼도 좋고 또 나는 도저히 홈샵도 안 되고 카샵도 안 돼.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센터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요? 제품이 센터에는 다 집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초대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친하신 분들 중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식당, 미용실, 부동산, 옷가게 이런 내 지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 협탁 3단짜리 장식장 있죠. 그걸 제가 직접 사갖고 가서 공간 한 칸만 달라고. 제 부동산 한 칸에다가 장식장 제가 사다 놓고 거기다 제품 몇 가지씩 DP하는 걸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만 하면 뭐예요? 판매, 방문 판매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오토 판매사로 갈 때 혼자서도 충분히 판매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은 함께할 내 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에는 여러분들이 스폰서는 선택해요, 안 해요? 스폰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폰서 찜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사례로 우리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셋째, 넷째 생기면 어떻게 되셨어요? 쉽게 그때는 병원에 가도 갔었죠. 근데 저희 애터미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꾸 골라 담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렇게 골라서 하는데 저희 맨날 뭐라 그래요? 다 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나랑 함께 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스폰서는 선택할 수 없지만 파트너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소비자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누구나 다 담으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소비자예요. 사업자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누구는 양라인에 한 사람씩밖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이에도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사업자는요, 내가 선택해요. 왜요? 내가 팀장을 가려고 할 때 판매사들이 필요한 거 맞죠? 그쵸? 그런데 이때는요, 그냥 큰 의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언제 크게 느끼냐? 내가 제일 마지막 끝에까지 가고 싶은 게 뭐라고요? 임페리얼. 그죠? 제가 임페리얼을 가면은 이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크라운이 되겠죠. 자, 내가 10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 얼마 줘야 돼요? 3억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내가 3억 줄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아래서 선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내가 함께하는 많은 소비자가 있지만 사업자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스폰서는 나를 선택해서 내가 못하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다 안아주면서 어쨌든 내가 짜증도 내고 내 속털이도 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파트너한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파트너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났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잘 듣는 파트너였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내 말을 잘 듣는 파트너들이 많으면 일하기는 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하고 싶으세요? 5년에 끝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떤 파트너가 많이 와야 될까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근데 그런 파트너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성공이 빨라지니까. 자, 그렇다면 파트너 사업자는 내가 선택을 하는데 말 잘 듣는 사람 데리고 가면 편하긴 하죠. 근데 느려져요. 근데 우리 20년, 10년 하지 말고 5년에 10년 안에 끝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파트너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데 그 파트너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아무리 힘들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안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 안 들으니까 버리고 쟤는 나한테 따지니까 버리고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죠. 소비자만 데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판매해야 되는 거.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왜 애터미일까? 이제 그래서 제품도 이렇게 사업 계획도 내가 다 세워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애터미를 왜 할 건지, 왜 하는지 정말 간절한 나의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매달 인생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죠? 그게 내가 힘든 과정을 넘어감에 있어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게 바로 이 나의 꿈이에요. 자,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회장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 하죠. 매달 내 통장에 3천만 원씩 따박따박 5천만 원씩 꼽히면은 웬만한 잔병이 다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없어지죠. 인생의 돈이 다 다는 아니지만 인생에 있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인간사 도리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자식한테 뭔가 부모가 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니는 빠질 수가 없죠. 예. 이게 목적이 마지막에 꿈은 아니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 갈 때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돈은 많은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이 사람은 완벽한 성공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자기가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고 항상 해야지만이 수입이 들어오는 그럼 결론상으로는 뭐예요? 노동소유득이 되겠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완전한 성공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한 달에 정말 1,000만 원씩만 들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한 달에 1억이 들어와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는 또 본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감사하게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에 균형 잡힌 삶을 그리게끔 자꾸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요? 이번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클럽 교육 다녀오셨죠? 자,
그나마 애터미를 하고 계신 분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는 요즘 밖에 나가면 세상사 다 어때 힘들잖아요. 그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 저희는 항상 대화하고 나누는 게 뭐예요? 꿈과 희망이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올 거라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거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뭘 꿈꿔요? 예. 저도 임페리얼이 되기 전에 총장이 되면 우리 크루즈 여행 가면 뭐 입는다고 그래요? 드레스 입는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임페리얼이 다 될 거죠? 자, 나 임페리얼 됐을 때 어떤 드레스 입을까 하고 혹시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다 꿈꾸셔야 돼요. 예. 네. 저는 꿈꿔요. 저는 임페리얼 예전에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 10억 받으실 때 뭐 입었어요? 한복 드레스 입었거든요. 예, 저는 한복 드레스 입을 거라고 제가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다 누리면서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장 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전체 인원이 다 월 1억씩 들어오는 통장을 다 갖고 계셔. 그럼 다 임페리얼 되신 거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건강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존경이에요. 내가 여기 계신 파트너들한테 존경받는 스폰서인가? 내가 밖에 나가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가 친척에서 모임의 친구에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진정한 성공자는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자가 누가 봐도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애텀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판매사를 되려고 치면 성공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떠한 대가지불들을 해야 될까? 예. 하고 있던 것 중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직은 전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 모여 계신 거는 보통 부업자님들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몇 시부터 며칠 아니면 나는 무슨 요일에 어느 시간에는 꼭 애터미를 할 거야. 자, 그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석세스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석세스 세미나는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 내 스스로가 다짐하고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스폰서와 상의하셔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막 취하다 보면은 애텀 시간을 정확하게 못 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결단하셔서 이 시간만큼은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때부터는 딱 애텀이 출근하듯이 여러분들이 바쁜사 가정사 애가 아파도 우리 매일 월급 받는 그 300만 원 통장은 어때요? 제 시간 되면 딱 정식에 출근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애텀이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애텀 시간을 정확한 그 시간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승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복하지 마라. 계속해서 뭔가 스폰서님들이 안대를 해주는데 내가 그걸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나의 합리에 맞춰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잘 보시면 저도 좀 이제 많이 그렇게 한 케이스인데 제가 밖에서 다른 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애터미 방식을 알려주는데 저는 자꾸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많아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렸을 때 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은 다 어른이 되셨지만 본인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부모님들한테 이런 소리 가끔 들어보셨나요? 너도 커서 네 새끼 낳아봐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밥 잘 안 먹고 막 이래서. 예. 자, 그랬는데 본인 방식대로 하려는 관계 내가 이미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 안 듣는데 어른들은 오직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또 가르치려고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알려는 드리되 너무 그걸로 내 방식대로 또 끌고 가려고 치면 부딪힘이 오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알려는 주되
본인이 깨달아야지 움직여지지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본인이 못 깨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상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제가 아기를 키워봤더니 우리 애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예. 저도 맨날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애를 밥 먹이려고 했던 저희 엄마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도 제가 어렸을 때 먹는 걸 안 좋아해서 밥만 먹으려면 맨날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어쩜 그렇게 복자가 잘 되던지 저희 애가 밥만 먹으라면 배가 아프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판매사 팀장님들이시지만 다 파트너들 계시죠. 또 소비자들도 계시죠.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데 옆에서 그래 이렇게 이런 말 듣죠.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 내가 했던 행동을 막 와서 따라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새끼가 그러거든요. 진짜 내가 배 앞에 난 내 자식이 나를 따라 사는 것도 신기했고 저희 남편을 따라하는 것도 신기한데 우리는 내가 직접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가 내가 한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잘 따라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노하우에 의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걸 또 강압적으로 알려주려니까 아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상담으로 알려놓는데 언젠가 본인 스스로가 깨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빨리 알려주려니까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변화를 통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애터미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했으면 내가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일은 반드시 하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되고 예, 본인의 자세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누구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직대 스폰서 나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언니, 내 동생, 형제지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구끼리도 스폰서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상담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질 때가 많고, 정확한 속터리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리크루팅한 사람만이 나의 스폰서가 아니라 그것도 위에 나의 직대 스폰서들이 여러 명이 계시죠. 그 스폰서들을 다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내가 근데 또 언니하고 동생하고 너무나 관계가 잘 좋아서 사업상 너무 잘 맞아서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 상위 스폰서한테 또 상담을 하면서 내 멘토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꼭 하고 싶다. 근데 제가 해봤더니요. 그 멘토가요. 딱 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아, 이분의 이거와 이분의 이걸 딱 섞으면 최고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있죠. 그걸 나를 만들면 돼요. 예. A, B 스폰서가 있는데 나는 A 스폰서에 이게 좋고 B 스폰서에 이게 좋은데 그 두 가지를 내 걸 만들면 나는 최고의 환상적인 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정해서 항상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골프도 그러거든요. 스윙을 내가 배울 때 항상 이렇게 멘토 롤모델을 갖고 하라고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자기랑 체형이랑 이런 게 좀 비슷한 사람하고 하면은 쉽게 그게 배워지는데 나는 그냥 삐짝 말랐어. 근데 내 롤모델이 이렇게 엄청 뚱뚱한 사람이야. 그럼 같은 스윙이 안 나와요. 자, 그런 것처럼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상담을 받아보고 나한테 더 맞는 스폰서한테 방향을 맞춰서 멘토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만이 애터미의 성공에 가는 가장 큰 이게 무기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팀워크를 보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스폰서도 100% 만족이 없다 보니 A 스폰서는 여기 좋고 B 스폰서는 저기 좋은데 다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쳐고 또 해도 다 설계자, 건축자 다 여러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팀에도 한 가지의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누구는 강의를 잘해. 누구는 리크루팅을 잘해. 누구는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잘해.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분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잘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하는데 강의는 하나도 못해. 근데 그러면 강의 못한다고 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또 다음 부족한 거를 나는 음식 못하니까 그럼 강의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재능 기부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못하는데 그중에 하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팀원에 정말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강점이 뭔지를 내가 다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나와 함께할 파트너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른 길로 안내해주고 싶어서 자꾸 말을 하는데 상대편은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야.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참 신기한 게 애터미 네트워크가 사람을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내 새끼고 내 파트너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귀하다 보니 그게 과해져서 내가 직접 낳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스스로 나는 계속해서 안내를 하지만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변하려고 노력했을 때 이렇게 시너지가 확 나는 거지 계속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 팀원도 다 제각각에 다 맞춰서 팀을 짰어.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목표가 필요하겠죠. 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지만 내 사업인 거고요. 파트너가 함께 하지만 내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무조건 내가 내 좌우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목표는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어서 세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기는 3년에서 5년 이상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 중기, 1년 안에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이 무엇이 있는지 팀원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올 1년,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항상 어때요? 1년 농사 지을 거를 미리 계획을 잡죠. 그렇게 잡아서 단기, 그럼 내가 한 달 동안은 뭘 해야 되고 매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목표를 정해서 움직일 때에는 우리 성공의 8단계대로 여러분들이 발을 맞춰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사업을 할 준비가 다 됐고 가장 중요한 결의결단과 명단 작성과 이런 준비들이 다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미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요, 힘든 때가 오고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제 혹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할까 말까를 수도 없이 고민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오늘도 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칠까 말까, 다시 300만원 통장으로 받으러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게 바로 첫 번째 1, 2단계에 있는 이 목표와 결의결단이 굉장히 다시 한번 되짚고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자, 나의 성공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믿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폰서가 물론 길라잡이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정해서 내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게 뭔지, 왜 안 되는 건지, 왜 힘이 든 건지, 아까 말한 것처럼 멘토인은 내 상위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서 뚫고 나가셔야 돼요. 혼자 백날 백머리,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아픈 데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픈 병은 많은 사람한테 알리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 보면 방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다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혼자 마음속으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기회가 되신다면 나의 꿈과 목표를 팀끼리라도 공유해서
자꾸 내 입으로 내뱉어놓는 것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 완벽하게 된 내 모습이 예, 복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A에 있는 스폰서의 장점과 B에 있는 스폰서의 장점을 내가 정확하게 복제가 되면 나는 완벽한 예, 누가 봐도 좋은 스폰서의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역할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의 목표를 잡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이제 주간 일지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월요일 날에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시스템을 돌렸고 누구한테 전화를 통화를 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 활동 일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꼭 이 양식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양식이 또 있으시면 팀끼리 공유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스폰서와 아까 상담하는 거예요. 어제 활동을 했어. 그럼 내일 가서 아침에 조회 시간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더니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나한테 반박을 하는데 거절을 이렇게 하는데 이 거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해보고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스폰서가 그래요? 혼자 안 보냅니다. 예, 같이 갈까요? 가 나오죠. 자, 그렇게 스폰서의 길잡이를 따라 잡아당기는 힘은 나의 상담밖에 없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활동 일지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1일이에요. 아까 그런 주일로 되어 있었죠. 이건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콜은 몇 번 돌렸는지, 사람을 몇 명 만났는지, 사업 설명을 몇 번 했는지, 미팅은 몇 번 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해봤거든요. 이렇게 1일 트래킹도 저희가 합니다. 물론 이건 또 팀끼리에서 저는 시상도 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목표가 잡았으면 이제 계획들이 필요하죠. 자,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많으면 빠른 건 맞지만 그 사업자한테도 분명히 소비자 구축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한 달에 내가 먼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애터미 몇 터미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그 몇 터미가 포인트가 얼만큼이 되는지를 내 스스로가 체크해 보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100만갑 핸드북 나왔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체크하셔서 내가 먼저 한 달 동안 쓰는 예, 소비 패턴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또 그룹과 같이 해보는 거죠. 예, 소비자 그룹을 많이 만들수록 여러분들은 그 소비자한테 우리 라인팍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내 소비자, 내 파트너의 소비자를 늘려주는 걸 라인팍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사업자를 찾아내는 것도 또 스폰서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용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100만갑 핸드북을 가지고 그것만 잘 채워나가도 올 농사는 정말 잘 짓는 농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더니 그동안에 사업했던 저희가 했던 것들이 많이 녹아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예,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예, 사업자를 꼭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사업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을 것도 있고요. 또 돈만 갖고 되지 않은 것도 아시죠. 누군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제품의 매니아를 데리고 사업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나는 쓰지도 않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됐다 마는데 자기가 말을 안 해요. 그럼 내가 갔을 때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늦어질까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체험이 많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제품 뭐가 좋고 제품만 딱 나오면 그건 이거고 막 술술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비자 만들기 너무 쉬워지겠죠. 그런데 거기다 스폰서가 한번 딱 같이 방문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업자를 만들어낼 때는 주도적으로 또 긍정적인 사람을 컨택하셔서 제품 매니아 중에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더라.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갖고 오려고 차에다 놔두고 깜빡 잊고 안 들고 왔는데 제가 아까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소비자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 고객 카드 옛날에 회사에서 판매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소비자 우리 그 회원가입 받을 때 그 카드 수첩이 있었어요. 그걸 본사에서 판매했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또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3권을 다 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 작은 수첩에다가 회원가입을 쭉 써놓은 게 있고 제가 주문한 걸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내가 사업을 막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부업으로 할 때였었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처럼 내 고객 그 노트가 그게 뭐냐면 우리 백만갑 노트의 뒤편에 보시면 소비자 이렇게 순서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장에 긴말동이를 쌌는데 몇 월 며칠 날 해모임을 샀고 이게 목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객 노트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다이어리에 항공연 다이어리에 그 주문 고객 노트를 내가 만들어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게 바로 백만갑 노트에 있더라고. 좀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원을 가입할 때마다 그냥 회원 가입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 그냥 제 수첩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다 쓰고 가입이 되면 아이디 그리고 그 위에는 후원인이 누군지 이렇게 메모. 근데 저희가 그 본사에서 그 수첩을 판매 예전에 했었거든요. 한 권에 500원인가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3권을 추가로 더 갖고 있더라고요. 한 권당 한 40-50명이 가입이 돼요. 제가 앱 전에 하실 때 가입했을 때 제가 강의했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한 100명 가입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수첩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닌 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거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다 아는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부업으로 할 때니까 내 밑에 아무도 판매사가 없을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 고객들이잖아요. 고객의 고객까지 내가 다 관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는 내가 막 처음에 막 모르고 버리기도 하고 했는데 모아놓으니 이렇게 강의할 때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사업자들이잖아요. 초기 사업할 때 내가 했던 그런 메모지 같은 거 이런 것들요. 미팅 노트 같은 거 없애지 말고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 혹시 나는 주문 노트를 갖고 있다.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됩니다. 자, 백만갑에는 고객 노트가 있죠. 그럼 내 주문 노트는 또 따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만들어내고 빠르게 하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양쪽에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내 주문 노트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3일이죠. 2월 23일 날 김명숙이가 자 해모임 하나 밀크시슬 하나 소팔메토 하나 주문을 했어. 그죠? 그럼 해모임 얼마예요? 이제 88,000원인데 같기도 하고 82,000원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포인트 얼마예요? 44,000원. 자, 밀크시슬 얼마죠? 3만? 얼마예요? 정확하게 모르시네. 네, 1,800원. 포인트 얼마예요? 자, 네. 자, 그리고 솔팔메토 32,800원에 포인트 있죠. 자, 내 주문 노트에는 여러분 매일매일 누가 주문했는데 무엇을 주문했고 금액이 총 얼마고 총 PV는 얼마인지를 메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문을 했지만 30만이라는 포인트가 되고 에이전트가 되면 이 사람 이름으로 구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너의 좌측과 우측의 회원을 늘리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문했어도 이 사람의 아이디로 저희가 주문을 해드리죠. 빙고를 마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주문은 김명숙이가 했는데 막상 주문한 아이디 코드는 김미선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아이디가 309999 땡땡땡 메모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주문 노트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주문 노트는 내 거죠. 근데 고객한테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이걸 이대로 카톡으로 쓰시든 문자를 쓰시든 쓰셔서 그 고객한테 그 고객이 주문한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목록에 총 금액만 알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결제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했더니 20만 원이야. 그런데 그 옆에 P라고 해서요. P에다가 예를 들어서 3만 포인트를 썼어요. 자, 결제 금액이 20만 원인데 어떻게 포인트는 3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화장지, 물티슈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약하죠. 고등어, 굴비. 그래서 포인트가 하여튼 꼴랑 3만 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또 이게 있죠. 해모임 88,000원 주고 결제 받았어요. 포인트 얼마예요? 44,000원. 20만원. 여기는 88,000원. 근데 포인트는 여기가 더 높네? 자, 고객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은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총 금액만 알려주다 보면은 나는 많이 팔아줬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와? 그리고 꼴랑 이거가 아니라 꼴랑 물티슈 한 개 샀는데 얼마 포인트예요? 3,300포인트인데 10개를 산들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판매한 그 많은 것들을 넣어서 빙고를 맞춰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지가 산 거 포인트는 3만 포인트밖에 안 돼. 근데 나머지 27만원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 사람 돈 들어가게 해줬던 이 사람이 엄청 고마워해요? 안 해요. 내 잘못이에요. 고객 잘못 아니에요. 왜요? 이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 하실 때에는 꼭 그 고객이 주문을 나한테 하죠. 그러면 내가 수기로 받았던, 문자로 받았던, 카톡으로 받았던 그 목록을 쫙쫙 쓰시고 그 옆에 정확한 금액 쓰시고 총 결제 금액 옆에 P라고 꼭 쓰셔서 포인트를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이렇게 물어봐요. 이 P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P가 뭐야? 그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물티슈 3,300 고등어가 우리 굴비가 얼마인 줄 아시죠? 굴비가 85,800원인데 얼마예요? 포인트? 3,000? 그죠? 그런데 여기 같은 8만원대 금액인데 44,000포인트를 준대잖아요.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옆에 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그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객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산 거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고객 노트를 아까 그 왜 100만갑의 뒤편에 고객 노트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전에 꼭 작성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은 많이 팔아줬다 생각해요. 2개를 샀던 3개를 샀던 2-3번만 주문하면 내가 많이 팔아줬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많이 팔아줘 몇 번 3번을 팔아줬는데 맨날 팔아준 게 물티슈고 화장지고 고등어 외워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파트너들한테 100만갑 노트 항상 들고 다니세요. 고객 만나러 갈 때마다. 그래서 어떡하냐, 딱 고기만 보여주지 않아요. 일부러 그분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 더 많이 판매할 때도 있거든요. 있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줘요. 너는 꼴랑 3,300포인트 썼는데 네가 소개시킨 네 친구는 44,000포인트 들어가더라? 이렇게. 자, 이해 되시나요? 예, 이거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포인트의 감사함도 알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래? 꼴랑 그 6만원 가지고. 근데 6만원 하려면 여러분 얼마 팔았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고객한테 정확하게 금액과 포인트를 같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혼자서 양라인에 포인트를 내가 혼자 다 양라인을 하면서 250, 250을 맞춰가면서 혼자 하고 있다. 위에서 사람 하나 1000포인트, 1000포인트 하나 안 내려오고 혼자 하고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 자신있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없으세요? 다 복 받으셨네요. 자, 보세요. 낙서를 너무 많이 했네. 본인 좌우로 회원이 있는데 본인이 나가 여기 있어요. 그 위에 스폰서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사를 하려고 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좌우로 저희가 라인을 내리는데, 저는 제가 정말 혼자서 판매사,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제가 혼자서 했거든요. 무슨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가입이 되고 내 밑에 회원들이 막 가입이 됐어요. 소비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회원이 계속 내려가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냐. 제가 제 잘못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측만 열라 가입했어요. 열라.
제가 100명 가입했다는 얘기가 다 우측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만 연락 가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여기가 포인트가 먼저 뜨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빈곤을 맞추려고 했더니 여기다가 아는 사람이 없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기왕이면 내 인맥 넣어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할 건데.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무도 모르는데 스폰서가 또 여기를 또 안 하시네?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그 스폰서도 자기 소실적, 여기가 내가 대실적이 돼버리게 되면 스폰서 자기가 돈 되려니까 자기 소실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안 하고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우측에만 포인트 넣고 사람 가입하고? 아니죠. 내 사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츠가 내가 또 해야죠. 그래서 제가 또 가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비자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사업자를 좌우측에 2~3명씩은 찾았어요. 찾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금액과 포인트를 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인트를 알아먹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 혼자 250을 만들어내야 돼요. 다행히도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았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30만을 양쪽에 꼽아요. 자, 나 빈거 한번 맞았죠. 내가 했어요, 그냥.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위에 계신 내 함께 사업하고 싶은 분들한테 그 사람의 아이들 열어봐요. 봤더니 제가 30 꼽았으니까 당연히 이분 좌측은 30만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30만 하면은 이 사람 빈 거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PV를 알기 때문에 열어봤더니 좌측은 30이 되어 있고 우측이 20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10만 부족하죠.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했냐. 제가 5만 포인트 내가 구매한 게 있는데 넣어드릴 테니까 사장님 우리 5만 포인트 뭐 혹시 판매할 거, 주문할 거 필요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래서 우리 빙고 한번 같이 마무리해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위에 분 또 계시죠? 자, 이분들 아이디 여러분 혹시 나는 내 좌우측의 파트너 최소한 5명 아이디를 애우고 있다. 애우셔야 돼요. 왜 애우는지 아세요? 억지로 애우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포인트를 치는데 도와주는데 이 사람의 좌우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포인트를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2줄만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다가만 계속 넣고 있어. 그러면 누구만 빈 거 맞아? 나만 빈 거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우려고 애운 게 아니라 그들 아이들을 찾고 여기서 저희는 T자라고 하거든요. 김명숙의 좌우 아이들 열어봤더니 좌측에는 25만, 우측에는 40만. 자, 어디를 놓아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 5만 들어가면 빈 거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 방법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앱솔루트 주문받은 게 있어요. 10만을 넣어야 돼. 근데 여기다 10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여러분, 10,000포인트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 10만 포인트 주긴 줘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 10만 포인트 오늘 날짜로 넣어줄 테니까 넘치면 아깝잖아. 그 사람은 포인트를 아니까.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어제 날짜로 5만을 넣었습니다. 그럼 나는 포인트 얼마 일으켰어요? 15만. 네.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혼자서 좌우할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제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모님, 우리 30호짜리 지금 얼마죠? 그죠? 75,000원. 예전에는 60호짜리가 148,000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A정 특가, 특판가 이게 있죠. 근데 제가 했을 때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328,000원인데 얼마 포인트? 164,000포인트죠? 예. 지금 이건 이벤트이고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 전에 306,000원인데 포인트 얼마였어요? 10만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148,000원인데 10만 포인트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 30호짜리가 얼마라고요? 75,000원. 60% 하면 얼마 돼요?
7만 5천 원 두 개 하면 14만 8천 원이에요. 그게 10만 포인트라고요. 근데 30만 6천 원에 사는 분은 4박스를 사시는 거죠. 근데 10만 포인트예요. 근데 14만 8천 원에 사는데 한 박스예요. 근데 포인트는 얼마라고요? 10만. 그 사이에 또 20만 몇천짜리가 또 있었어요. 그럼 포인트가 얼마? 똑같이 10만이에요. 근데 박스를 몇 개 준다? 2박스. 자, 저는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내 고객들은 그냥 고객이잖아요. 제품이 필요한 거 맞죠? 근데 저는 사업자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내 고객이 해모임 30만 6천 원짜리를 구매를 하면 제가 그걸 달라고 해서 넣어주면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 20만 원짜리 주문을 하면서 포인트를 20만 원으로 늘리는 작업을 제가 했어요. 아마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했을 때는 이미 위에 계신 직급자들은 포인트가 필요한 거지 예, 제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좌우에 포인트 늘리는 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여러분은 혹시 나 혼자 좌우에 다 이렇게 250만 포인트를 내 고객들, 내 파트너들하고 만들면서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정말로 제가 제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좌측우측 상관없으니까 내 위에서 누가 여기다 30만 포인트 한 번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예, 제 소원이었었어요. 제가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그런데 혼자 해도 돼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소비자 그룹층을 많이 만들면 그 사람한테 그걸 작업들을 하다 보면 판매사까지는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작업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런데 스폰서가 내가 그 소비자를 사업자 만들 때까지 함께 동행해서 설득해주면 엄청 빠르겠죠. 그걸 후원받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사업자를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 둬버린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응? 자, 왜 그만둘까요, 여러분? 안 한다니까? 천천히 할게. 막 이거 다 거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바빠서 돈이 안 돼. 이거 다 거절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절. 내 자신의 확신이 극복해야 된다. 자, 거절 당했어요. 파트너 간다고 막 해요. 그럼 가라고 내비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려는지.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 해드리잖아요. 누구는 바빠서, 누구는 돈 안 돼서, 누구는 맘상에서 가는 게 제일 많아요. 맘상에서.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미 우리는 다 20, 30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이다 보고 내가 성인이다 보니 애들도 말을 안 듣는데 어른들이 당연히 자기 자아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를 내가 스폰서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본부장, 총장님 직급이 높으면 다행인데 꼴랑 팀장 나 이제 판매사야. 근데 내 밑에 내 팀원이 들어왔네? 근데 내가 판매사라고 스폰서라고 스폰서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쁘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환경적인 걸 내가 먼저 항상 파악하시고 자, 위로 갈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내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 자,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 노력과 과거에 있던 그런 거절들을 통해서 내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렇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 나도 마음 상한 적이 있었어. 그럴 때 또 스폰서한테 도움받아서 나한테는 말을 못해. 왜? 나한테 삐져있는데 나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죠. 그럼 어디다가 해야 돼요? 우리 상위 스폰서한테 말씀하셔야죠. 상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다 속털이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내 파트너가 막 내욕을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귀에 들려요.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에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꽁 해갖고 속으로 너 그래 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누구 사업 망하는 거예요? 내 사업 망하는 거죠. 다시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대통령 욕 한 번도 안 해봤다.
없으실걸요? 없어. 아니 나라님도 욕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 파트너 내가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분 나쁘고 화낼 게 아니라 사업을 성공하러 가는 길에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통장에도 1억 들어오고 내 통장에도 1억 들어오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용서 안 될 게 없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그 길에 가지 않았고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길에 가면 다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팀장 시절에 제 판매사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새끼도 왼수 같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남남끼리 만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걸 다 꼭꼭 집어서 말해드리면 어떻게 돼요? 따갑고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서운하게 하거나 나한테 욕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까먹어 볼지 모르니까 수첩에 써놓으세요 이랬어요. 그 대신에 사장님은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이랬어요. 본부장까지 가고 싶대요. 그럼 본부장 갈 때까지만 하지 말고 써놓으세요. 왜요? 까먹으니까. 2025년 몇 월 며칠 날 김명숙이가 나한테 이런 일에서 인연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 이렇게 써놓게 메모 속풀이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남한테 말하지 말고 남한테 말한 건요 다 다시 나한테 되돌아와요, 여러분. 근데 내가 수첩에 써놓은 건 누가 나한테 되돌아올 게 있어요, 없어요? 나만 봤잖아. 그쵸?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게 나만의 비밀 노트에다가 그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는 대나무 숲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적지가 있으면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거고 나의 드림북이 확신하면 그 거절을 받아내서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은 나의 습관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많은 패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자, 2년 5년 동안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업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막상 올라가면 그만큼 힘들도 사실은 아니었다. 지금 밖에 나가서 200만원 300만원 버는 일 그조차도 다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사장님 욕 안 해본 사람 저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부장님 욕 안 해본 사람 다 해봤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근데 어때요? 욕을 먹어서 정말 쪽이 너무 팔리고 막 이러다 어떻게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네,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애터미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파트너들이 막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 하실 게 아니라 기뻐하시라고요. 왜요? 아무도 나를 힘들게 안 하고 아무 내 말 거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평화만 있어요. 성장이 없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파트너들이 막 생겨. 아싸, 나 성공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진실입니다. 예.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초기 사업자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본사 주관 시스템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스스로의 에너지 충전 때문이고요. 네. 자, 전화로 절대로 사업 설명을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예, 그리고 꼭 단체가 아닌 1대1로 전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업인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는 하지 말고 그 외에 정확한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총 마무리를 해드리는 건데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이거는 스폰서든 파트너든 소비자든 할 거 없이 그 소비자가 나한테 야, 애터미 제품 별로 좋지도 않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막 설득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건 너무 좋더라 이렇게 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싸움이 납니다. 자,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예,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소비자를 컨택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컨택할 때는 분명히
평균 이상 나보다 잘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컨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 기왕이면 부부를 설득하시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해서 설득을 했는데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확 뒤집어지죠. 근데 부부를 한꺼번에 설득했으면 어떻게 해요? 뒤집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확신을 서면은 홈미팅이나 줌미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답하라. 고객을 만나서 하다 보면 거절이 보통 오는 경우에는요, 그 거절에 대한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싫어. 다단계가 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그가 싫다라고 뭔가 말을 했다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역으로 돌려서, 되도록이면 그 거절이 많은 일이 있을수록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산이 어디 산인지 혹시 아세요?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거 어딘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설악산에 있는 올산바위. 저는 이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요 한 곳만 있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정상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그죠? 제일 빠른 방법은 일직선으로 딱 올라가면 제일 빨라요. 그냥 바위 타고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뭘 해놔서요? 계단도 만들어 놓고, 이걸 누가 해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길라잡이를 해놓은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가장 그래도 덜 힘들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승복하고 성복하지 않아서 이 길로도 안 가고 옆으로 타고 가봐. 이리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거든. 그쵸? 근데 다시 되돌아와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럼 시간 더 느려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은 스폰서가 안내해주는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요 1, 2선으로 가요. 그러다 가다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공식입니다. 순복하시고요. 스폰서가 안내해준 대로 일단은 믿음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지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시면 돼요. 파트너에게.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잘나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못하지만 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뭘 빼야 돼요? 걱정을 빼셔야 돼요. 안 될 거라는 걱정, 부정을 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자리가 모두 다 여러분들의 자리이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